여러분 이제 경제 관련 얘기인데 사실 요즘에 뭐 돈 문제들이 많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돈 문제가 많다 보니까 또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기도 하고 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돈을 잘 못 벌면 가난하잖아요. 가난. 가난을 거꾸로 읽어보실래요? 자, 다들 가난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뭐 돈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림 얘기긴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가난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기다려 볼게요.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난가? 맞아요. 본인이에요. 어, 이 얘기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돌았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가난해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돈 얘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20대 초반분들이 많아서 요 얘기는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림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늘 제가 이야기 드리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그릴 수 있게 하는데 모든 필요한 걸 다 알려드릴 거고 그중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 옛날에 우리 뭐 부모님 세대 조금 어리신 분들은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율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면은 15%씩 막 붙기도 했어요. 이자가 1년에.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돈이 막 계속 불어나고 막 집 사고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런 말 했었죠. 평생 직장 들어가서 성실하게 은퇴할 때까지 일을 하면은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을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죠. 이자, 은행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해봐야 뭐 1% 겨우 잡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사실 없는 거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뭐 부동산 기사도 많이 뜨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을 텐데 월급도 안 오르고 이자도 안 오르는데 집값은 막 오릅니다. 집값만 오르나요? 물가도 많이 오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급여, 급여의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는가,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는가, 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20년 동안 매년 오르는 그 수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1%인가 2%인가 그래요. 그런데 물가나 이 집값의 상승률이라는 거는 그거에 막 배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펜 하나를 뭐 예를 들어 펜이 아니라 우리 새우깡 얘기를 해봅시다. 이 얘기가 그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한 말을 하실 때가 있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얘기일 텐데 새우깡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30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새우깡을 처음 봤을 때 300원이었습니다. 300원. 진짜 어릴 때. 코찌찔일 때 봤을 때 300원이었고 어느덧 500원이 되고 뭐 600원 되고 800원 되더니 지금은 뭐 한 1200원 줘야 이제 한 봉지 사죠. 그럼 몇 배죠? 한 20년 지났는데 20년 만에 거의 4배가 올랐죠? 물론 경제라는 건 그렇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처럼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 사육광이 4배로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데 여러분들이 30대 후반, 40대 정도에 돌입할 때쯤이면 이 새우깡이 4배, 4,800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과자 한 봉지에 5,000원씩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자, 그럼 국밥 봅시다. 국밥. 요즘에 뭐 이제 보통 서울로 출퇴근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점심시간 주면은 밥 먹으러 가면 얼마씩 하죠? 보통 뭐 7,000원, 8,000원씩 합니다. 그쵸?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이렇게 안 비쌌어요. 뭐 2,000원, 3,000원이면 먹었습니다. 사실. 뭐 위치에 따라서 시세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대충 요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자, 몇 배 올랐죠? 지금도 한 거의 3배 정도 올랐죠. 평균적으로. 그럼 앞으로 20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밥 한 그릇에 막 2만 원, 3만 원씩 할 거란 뜻이에요. 하루 세 끼, 혹여나 하루 세 끼를 이제 밖에 나가서 먹게 된다면은, 배만 채우는데도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이게 감당이 될 거냐는 뜻이지. 근데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뭐 200에서 300 정도면 평균이라고 말을 해요. 20년 전이라고 하면 조금 많지만 이 정도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월급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많이들 받으시는데 뭐 잘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근데 이거 좀 떼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돈으로 20년 뒤에는 어떻게 버틸까요? 불가능합니다. 못 버팁니다. 여러분이 한 50년을 일해서 벌어도요. 나중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얘가 이제 50년을 벌어도 10년은 먹고 살기 힘든 돈이 돼버려요. 무섭죠?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갑자기 그림 방송 와서 무슨 경제적인 얘기냐라고 하실 텐데, 지금 진짜 무서우면 재테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주식하세요, 뭐 하세요. 지금 뭐 코인도 많이 하시는데 코인은 위험하지만 뭐 주식하세요, 뭐 재테크하세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원금 손실 낼까 봐 돈 넣는데 잃을까 봐 무서우니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공부는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하는 거 있죠? 무서워요. 근데 사실 공부하기 싫어서 이 핑계 대는 경우도 많지만 무서워서 안 하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30년 뒤에 40년 뒤에 지금 시세를 봤을 때 10만 원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제 예상처럼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상황이 여러분들이 무지한 상태로 갔을 때 온다라는 거죠. 이게 무섭겠어요? 아니면 이거 재테크 공부해서 조금 잃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게 무섭겠어요? 당연히 이게 훨씬 무섭습니다. 이게 훨씬 무섭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아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독거노인 남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경제 관련 유튜브를 보시면서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섭다고요? 무섭다고요, 그리는 게? 무서우면 해야죠.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죠. 아니면 몽구님한테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림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림만큼이라도 그나마 그림만큼이라도 좀 꾸준히 성실하게 재밌게 했던 게 또 있나요? 대부분 없으세요. 만약에 명구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뭐 가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공 부분에서 뭐가 있다든지 다른 전공이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없으세요. 그리고 꿈만 꿔. 그림은 꿈이고 내가 그나마 만만한 직업들 생각하고 계신 게 다 있거든요. 이거는 현실이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왜 현실일까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너무 시야가 좁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잘 그리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막 10년, 20년씩 그렸는데 막 1, 2년 만에 이걸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욕심만 채우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어린 생각이죠. 부족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림 관두면 뭐 하실 건데요? 그림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그림 안 하면 뭐 할 줄 아는데요. 그것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통은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중고 나오면서 최소한 10년 이상 공교육을 받는데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세뇌를 받는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국영수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공기업 가고 공무원 되라라는 얘기를 쉴 새 없이 들으면서 왔는데도 왜 그림 그려요? 그거 안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하기 싫은 건 난 안 할 거야. 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과연 다른 건 열심히 할까? 대부분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렇게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잘. 싫어하는 걸 하기 싫기 때문에 그림 그리러 온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보다 보면 이 얘기가 정말로 와닿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굉장히 강력한 특징들이 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어, 좀 색안경을 많이 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만두면 뭐 할 건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관두면, 그림 관두면은 저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만만한 직업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업종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나는 그림 그리다가 대충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해야지. 포기하고 가야지. 라고 하는 대충 포기하고 보험으로 들 수 있는 직업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업계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잘 되겠어요? 이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발밑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업보가 돌아오는 거죠.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쉬운 게 찾아간 업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곳에는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현실은 지옥이라고 하죠. 도망칠 수 없는 지옥. 여러분들은 도망칠 수 없는 지옥에 발을 디딘 거고, 원치 않든 원하든 디딘 거고, 뭐 발밑으로 들어가서 힘겨운 삶을 살던, 도전해서 이겨내던 둘 중 하나입니다. 몽구님한테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할 줄 아는 거 있으신가요? 없다고 대답해 주셨을 텐데 하신 거 봤는데 그럼 이거 안 하면 뭐 하실 거죠? 뭐 하실 거죠? 대책 있으신가요? 적당히 공부하다가 도망쳐서 적당히 쉬운 길 찾았는데도 먹고 살 만큼 만만한 직업이 있으신가요? 그거부터 묻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책을 편찬해 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직은 생각이 없는데 어, 제가 아무리 그림 관련 교육들을 책으로 짜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도 많이 해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리 압축을 시켜도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그냥 슬렁슬렁 듣는 대학 전공과제, 전공 서적들 반의 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취업도 아니고 대학 학점 좀 따겠다고 졸업 좀 따겠다고 하는 그 공부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분량인데 다른 데는 취업이 쉽고 이거는 취업이 어렵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군대 가면은 돈은 진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부대가 내가 힘든 부대라고. 내가 겪는 게 가장 힘든 거고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괴로워요, 원래.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착각을 단단하게 하세요. 아, 그림 진짜 어렵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쉬운 직업 가야지.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그걸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동기부여 영상에서도 한번 봤던 대사인데 많은 분들이 딱 20대 초반 이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 뭐냐면 저한테 맞는 걸 못 찾겠어요. 저의 흥미적성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찾다가 그냥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은 조금 이제 운영을 잘하는 대표님을 만나게 되시면은 알 수 있는 건데, 대표님은 이제 뭐 PD님이라고 합시다. 음, 최대 책임자죠. PD님은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딴지맨들이 꼭 한 명씩 있어. 회의에 들어가 보면. 뭔가 PD님을 비롯한 팀장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갑시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갑시다 하면은 꼭 딴지맨들이 그 나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시장에서 안 먹힐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별로일 것 같은데요? 라고 딴지를 계속 걸어요. 진짜 최악의 인물들이에요. 회사 가면 만나는. 왜 최악인 줄 아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지금 몽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 몽구님을 제외한 여러분 대부분 이 얘기를 하세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 가만히 이러고 서 있을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뭐 하실 건데? 그러다 굶으면 어떡할 건데? 굶네, 어떡하지? 그냥 굶어야지. 그러다 죽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밀어붙여야 돼. 대책이 없으면은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서 또 뒤돌아서면 말할 거잖아요. 나 20대인데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옆집 누구는 옆에 누구는 동기 누구는 취업 벌써 했는데 나는 뭐 하지? 라고 하면서 또 돌아오면은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숙연해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반감을 좀 품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마 논리적인 반박은 못하고 기분은 나쁘니까 뭔가 이제 회심의 반박을 좀 하시죠. 네, 논리는 없고. 대안이 없으면 해야 돼요. 대안이 없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는 가요. 그러고 나서 뒤처지면 또 불만 갖죠. 저는 늦은 것 같아요. 어떡하죠? 겁나요. 그러다 보면 또 늦춰지죠.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그럼 그거 보고서 또, 저는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항상.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 문제고 생각이 문제고 근원지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해보고 보내주신 내용